화재펜이요. 화재는 몇 개 나와? 7개, 8개 이상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정리해보면 연소 화재 소화가 20개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7개 정도 하면 21문제지. 셋 다. 그래서 파악하면 되겠다. 그죠? 그 정도로. 자, 화재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화재에 대한 정의는 조사법에서 찾을 수가 있죠. 조사법에서 의도에 반하는 형태다. 고의가실이 있더라.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 의도에 반해서 발생하더라. 화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화재 분류는 암기하고 갔으면 좋겠어. 자주 봐. 그렇죠? 우리가 좀 나와 있는 것들은 백황청무무 색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 금속화재. 그래서 금속화재 출연이지. 많이 중요해. 각 가스가 어떤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마팽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금속화재 적응성이 전기화재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 이것들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분류 23년, 24년 기출이지만 화재 분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렇죠? 다 같이 갖고 가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럼 가연성 가스 같은 거는 선생님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는 B급에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 현행상. 그렇죠? 그다음 특징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맞아 놓고. 그다음에 수학의 능력 심화 부분인데 대형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됐어 뭐 이 정도까지. 전체적인 통계 한번 딱 보고 생각보다는 부주의가 1등이라는 거 넘어갔어. 그 다음에 우리 하리 성상 중에서 B급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K급이 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작다고 했었지. 발화점 그리고 인화점의 차이 그리고 B점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 그래서 K급의 특징은 비발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 비발인으로 되어 있지만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를 많이 보거든. 보통 옥류라고 부르는 식용유 있지. 식용유 중에 옥류 옥수수 기름 옥류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발화점과 인화점이 20도밖에 차이 안 나.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보통 해바라기 씨유부터 해서 기름들이 쭉 다른데 거의 다 100도 안팎이거든. 근데 진짜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놈들도 있어. 보고 어떻게 불 끄는 게 좋겠습니까? 비누화 효과 좋지. 비누화 효과를 해서 금속염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질감이 있지. 금속입니까? 메탈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품이야.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부의 입자가 금속의 이온 상태가 되어 있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치, 여기. 그 다음에 스플래시 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요. 보통 이제 약재를 퍼부었는데 약재를 넣었더니 주변에 이제 수분감이 있어요. 뭔가 튀는 거야. 우리 튀김 생각해 보면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약재는 성립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목조. 약간 건축물 화재로 가는 거지. 건축물일 때는 목조하고 내화조가 있는데, 그렇죠? 딱 보게 되면 목조는 고온단기고 내화는 저온장기형이지. 목조는 특이하게 목재는 무염창화 과정이 있어. 그렇죠? 화염이 없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내화는 성장기, 재성기, 감쇄기 요 사이에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성장기의 끝판왕 여기서는 플래시오버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감쇄기 부분에서는 백드래프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온도는 목조가 제일 높다 그죠. 1300도까지. 그래서 쌤이 이제 재미삼아 참나무로 하는 피자를 고온에 빨리 굽는 게 더 맛있거든. 이론상으로 약간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겉은 빠르게 바삭하게 내부는 촉촉하게 그대로 두는 거 그죠. 저온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 내부까지 바짝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지. 그건. 목재는 접비복 그죠. 예. 보통 이제 복비지. 복비가 뭐예요? 중매서점 주는 돈이지. 복비지. 그래서 접복비 이렇게 외우든지. 넘어가서 건축물 화재를 이제 처음에 연구하고 공부할 때 그죠? 일반적으로 내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를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바로 이거야.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라는 거야. 내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집 테스트 한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30분에 840도, 1시간에 925도, 그리고 2시간에 1010도, 1050도 올라가거든. 여기 맞춰가지고 집을 더 튼튼하게 지으면 되잖아. 그게 바로 화재 저항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방금 전에 봤었던 그림 고온 단기냐 저온 장기냐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연구하는 단계가 왔어. 성장기를 연구하는데 화재 성장할 때 일정한 그 열이 발생하는 데까지 얼만큼 걸리냐 이런 걸 따졌거든.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1메가와트까지 정했어. 이때 600초가 걸리면 굉장히 느리게 탄다고 정의하면 되고, 근데 되게 한 75초 만에 금방 도달하는 거야. 그럼 되게 빨리 탄다고 하는 거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4개로 나눈 게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움, 슬로우로 나눴어. 화재 성장에. 그죠? 이런 것들은 양념 삼아. 그럼 화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라면 시간의 제곱으로 커져버려. 화재가 커지는 것들. 그 부분 봐. 그 다음에 구획실 화재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돼. 성장기, 최성기, 감색기 각 시기별 어떤 특징인가가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끝판왕은 오른쪽 그림이 돼. 오른쪽 그림은 그죠? 뭡니까? 그러면 이제 화재가 커졌어. 그러면 피해는 얼만큼 주게 돼? 가옥도 그림이 되는 거지. 화재 가옥도. 화재 가옥도를 딱 봐. 그죠? 그래서 가로축은 뭐 온도의 시간의 관점인데 이건 지속 시간의 관점이야. 가연물이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지속 시간이 결정이 되지. 그죠? 그래서 실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따져보면 되고. 세로축은 뭡니까? 하면 화재 강도, 온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두 개 곱은 화재 가옥도다. 넘어갔어.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지. 그죠? 21년도, 24년도에 나왔지만 구획실 화재의 성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 시기에는 어떻다. 이 시기에는 어떻다. 초기 때는 온도가 서서히 오르고 그리고 가연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한단 말은 가연물별로 연결하듯이 쭉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분만 불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백색연기고 전도가 주를 다하고 막는 방법은 방염함이 좋지. 난연성을 만든다지. 그 다음에 성장기 때는 어떻습니까? 연료지배형이라고 불러. 그죠? 대류 복사가 주된 형태. 플래시오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그래서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 헤드를 잘 설치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최성기는 환기지배형이요. 이때는 산소 부족으로 연속도는 굉장히 느려지지. 간성가스는 가득 차 있어. 농연이 충만돼 있고 복사에너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환기인자 영향을 엄청 받을 준비를 해. 온도는 한 800도 이상으로 가열돼 있어. 그 다음에 감색기는 다시 연료지배형으로 돌아와서 백색연기고 그죠? 화염도 감소되고 연기도 감소되는 시기지. 화염이 감소되니까 열 발산율은 현저히 줄어들어. 그죠? 이때 좀 뭐 백드롭트가 생길 수 있는 시기다. 근데 백드롭트는 다 줄어져 있는데 어때요? 그죠?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그때 산소를 공급했더니 빵.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연료지배, 환기지배 이 개념은 뭡니까 하면 두 가지로 보자. 그죠? 어떻게 볼까요? 시기로도 한번 보고. 시기는 초기에 플래시오버 전까지는 가연물의 양보다는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아. 그죠? 연료지배. 부족한 거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가연물이 부족하니까 연료지배가 되고 발생 장소는 산소가 얼만큼 공급됩니까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개방 공간이나 큰 창문이 있거나 목적원 충물 통풍이 잘 되지. 그 환기량이 충분한 형태는 연료지배를 보는 거지. 그죠? 그 외에 똑같죠. 화재는 초기인데 지하실 같은 경우는 산소량이 현재 줄어들어 있고, 그죠? 밀폐되어 있잖아. 무창층, 극장, 소규모의 창문이라든지 내화 건축물 통풍이 안 되는 이런 쪽은 다들 환기지배로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산소를 확 써버리고 난 다음 이후부터 최생기 때는 또 환기지배로 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 구별. 시기로만도 보지 말고, 그죠? 양으로 보면서 같이 답을 체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주안점의 핵심상이 뭡니까 하면 연료야. 연료지배형. 그리고 환기량이야. 그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경계는 A 루트 H라고 하는 환기인자에서 좌우를 받아. 그죠? 환기가 기본적으로 영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연료지배형이지. 왜? 환기량이 많으니까. 환기지배형은 환기량이 작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 그죠? 환기량이 많아지면 폭발률 연소 확대돼. 그에 대한 유추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 나머지 읽어보세요. 쭉쭉쭉. 됐어. 제발 나온다. 넘어가서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나와 있는데 플래시오버부터 먼저 보자고. 플래시오버는 예상 문제입니다. 23년에 기출됐지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중요해.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요? 얘가 플레이머버니까 F, B, R 미안해. 그리고 F, B 이렇게 되는 거지. R이라니까 약간 웃더라고. 이렇게. R 해야 되나? 화원의 크기의 자우를 많이 받아. 크기. 그리고 내장재 영향을 많이 받지. 천장재가 중요해. 계급의 크기 중요해. 개구율도 중요해. 연소실 크기 중요해. 그죠? 방화거액 되면 플래시오버 빨리 생겨.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 주의.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빨리 생겨요. 됐어. 그 다음에 롤오버 같은 플레모버하고는 구분해야 돼. 요것들은 쌤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더라도 정의적 구분은 있잖아, 교재에. 정의 구별 이렇게. 그죠? 학문적 의미는 비슷한데 뭐 가연성가스가 생겼어. 그 가연성가스가 천장에 있어서 굴러댕겨. 그럼 롤오버야. 그런데 가연성가스가 바라온 데 도달해서 흘러가. 플레모버. 그 화염 덩어리가 전면에서 계속 요동치면서 움직여. 얘네들 굴러가면 롤오버고 그냥 천장에 고여 있거나 뭐 있으면 다들는데 같은 정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학자들은 롤오버, 플레이모버를 따로 두지는 않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구별하지. 조심해.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 우리 쪽은 플래시오버는 플래시오버대로 중요하고 그리고 백드래프트는 비교하듯이 중요하고 백드래프트 자체를 묻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왜냐하면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지. 백드래프트는 왜 중요해? 일반인이 백드래프트를 이해하고 알기에는 좀 쉽지 않지. 왜? 우린 알쯤이면 벌써 다 죽었어. 플래시오버 다 죽거든. 근데 백드래프트는 소방관이 불을 맞아 진화하는 데서 생겨. 그러니까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고 하는 정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중요해. 이때 상태는 훈소고 등등이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충격파가 발생되니까 붕괴가 돼. 그래서 깔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파이어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고 하는 것들이 관리사 문제였는 거 나왔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전술공학을 다 보아. 전술적으로 측면을 봐. 이때는 플래시오버를 방지하는 것은 배공냉. 그죠? 그리고 그 백드래프트는 배급측. 배급측 외우고. 그래서 지문과 시험에 나왔었어. 24년도에. 그죠? 그래서 잘 보고 갔으면 좋겠어. 넘어갔어. 화재과학도입니다. 매상 나오지. 22년 나오고 난 이후에 나와 있는 범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꼭 봐. 그죠? 그 중에서 23년도에 나왔던 하중의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 문제. 한번 보고 가고. 결국은 뭡니까? 라면 이제 가옥도 야, 얼만큼 피해를 입었냐? 니네 집 불났다면서. 그래서 야, 한 2시간 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큼 타버렸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표면적으로 오래 탄 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디까지 탔다는 거 기억이 나잖아. 어디까지 탔어는 온도나 강도의 개념이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탔어는 가연물의 양이 얼만큼 많았느냐를 따지는 거지.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은 듯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헷갈려. 그죠? 그래서 비교되는 수치가 필요하지. 일단 요거부터 보러 갑시다. 뭡니까? 라면 얼마큼 오래 탔어. 얼마큼 오래 탔는데 우리 집을 봤더니 각종 가연물이 다 뒤섞여 있어. 근데 다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해. 그걸 목재로 보는 거야. 목재로 본다는 말은 등가의 가연물의 전체적인 양을 측정할 때 쓰거든. 걔네들의 개념이 화재하중이요. 화재하중은 뭘로? 목재로 보는 거지. 목재 발열량이 4,500이요. 그래서 외울 때 가발은 4,500원 이렇게 보랬지. 쌤이. 단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면적을 보게 되면 면적당 가연물의 분포가 일괄되어 있는 거지. 평균적으로 다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 있으면 거기만 그렇습니다는 아니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보통 밑에 평균 하중은 뭡니까 하면 이렇게 대충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는 한 50 정도 킬로.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50kg 정도의 목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의 가연물의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지요? 그럼 창고는 더 높고 도서관은 훨씬 더 많겠지. 그런 내용들. 그죠? 그런데 발열량이 많어. 자,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을 이제 완전히 그렇다고 이해하지 말고, 요걸 이해시키면, 목재가 50kg이 있고, 목재가 50kg이 있어. 50kg. 그리고 고무가 50kg이 있어. 그렇지? 근데 고무는 목재의 발열량의 2배요. 2배. 그럼 누가 물었어. 야, A 구역과 B 구역의 실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목재는 타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1시간. 그러면 고무는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고무가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겠어? 그렇죠? 고무의 특징들을 다 우리가 고무는 원래 느리게 탑니다.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더 발열량이 더 큰 거야. 그래서 2시간 탑니다라고 하면 아닌 말일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런데 하중의 관점에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발열량만 순수하게 크다라는 것들은 지속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목재가 2배 정도의 가연물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긴 하나 발열량이 크단 말은 훨씬 더 센 열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 온도 화재 강도가 큰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건 쌤이 얘기하고도 약간 지금 걱정스럽게 좀 더 이해를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틀린 말은 아니요. 뭐요? A실은 목재의 2배의 가연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야. 됐지? 근데 2배 동안 오래 탄다라는 것들은 보기는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 요즘 목재 발열량의 2배나 된다는 말은 더 센 열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발열량이 크면 훨씬 더 빨리 타잖아. 그죠? 그래서 타는 시간은 거의 같다 해도 그건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2배 오래 탄다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아나 그렇게 딱 이해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발열량 쪽은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소열이 가니까 강도가 크다. 이해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재미삼아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야 B실을 그려줘. B실은 이렇더라는 거지. 그렇지? 야 A 그려줘. A 고무 그럼 이렇게 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뭐 지속 시간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딱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연비공단, 그죠? 그리고 주수 율용, 그죠? 그 다음에 가연물의 양 얘기하는 거지, 그죠? 지속 시간, 주수 시간 얘기. 2개 곱은 주수량이 돼. 단위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럼 화재를 견디려고 하면 발열량이 크니까 뭐 두껍게 해놓는 게 좋아. 구조를,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재질이 좋은 거지. 두꺼운 거냐, 오랜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환기계수 입장이 최고 온도에도 영향을 주고 지속 시간에도 영향을 주거든.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요거 환기량과 구조만 생각해 보자고. 가연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죠? 8번은. 그래서 환기가 제일 중요한 거 최선기 때지. 최선기 때. 선생님 적어놨네. 최선기 때를 얘기해. 최선기다잉. 8번은 최선기 때를 얘기해. 최선기만 생각해. 그죠? 환기가 잘 되면 뭐 최고온도 올라가겠지. 그리고 계속 시간 이제 보자. 환기가 잘 되면 금방 타버려. 그죠? 바닥 면적이 작고 금방 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내의 입체 전표 면적이 크면 작으면 그러면 최고온도는 높아져. 됐다 그죠? 최고온도 지금 요 전표 면적은 방열 관점이다 그지? 방열 시키는 관점이고 바닥 면적 대비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요 화재 지속 시간은 조심해야 된다.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요 지금 킬로그램이 요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요 지금 요거.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뭡니까? 따져봤었더니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하고 요 관점이 나오는 거지. 환기인자분의 바닥 면적.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러면 지속 시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환기 개수가 어떨수록 환기 개수가 커질수록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쫙 봐놔야 되는 거지. 됐다 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대책 한번 읽어보면 되고 가스 화재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딱딱딱 뭐를 뜻하는 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위험물 우리 뭐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이건 다 해야 돼. 분명 안 늦었어. 특히 행정안전부령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딱 보고 쭉 봐줘. 그리고 이거 지금 쌤이 이게 수정해놓은 파일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요거 아이오딘 요 세 놈 수정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쭉 보고 그죠? 질산에스터 나이트로 하이드록시라민 됐네 그죠? 그리고 요거 부비질 뭡니까? 비중이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비중이 나오면 부비질이요. 부비 그렇게 딱 이렇게 됐어. 나머지는 됐고 넘어갔어. 위험물의 성상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성상을 묻는 건지 그죠? 물 반응했었을 때 생성물을 묻는 건지 생성물. 물로 반응해서 묻는단 말은 이 물은 뭐하고 똑같은 소화약제 편이거든. 약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무슨 뭐 화재를 묻는 건지 연소를 묻는 건지 소화약제를 묻는 건지 소화 원리를 묻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게 섞여 있어야 게 나와. 그래 헷갈리니까. 변별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인류의 특징들 다 암기하고
그리고 오른쪽 암기하고 그리고 운반용계 표지는 약간 좀 과할 수 있어. 우리 여기서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류위험물 등등 3류위험물, 4류위험물 다 한번 좀 봐놓으세요. 부촉매가 있고 없고 등등. 됐어. 약재편에 가서 선생님 많이 하도록 할게. 최근에 기출 문제는 요거 수용성, 가연성 액체는 내알코올포가 적응성이 아주 뛰어나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고 밑에 인화점 측정법은 3가지가 있는데 태그 밀폐, 신속 평형, 클리브랜드가 있는데 좀 과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오류위험물이 좀 개정이 많이 됐죠. 오류위험물은 이렇게 다 보자 그죠. 자기 반응성 판정 기준에서 위험성이 없거나 등급이 2등급에 해당되면 실험 기준으로 압력 용기 시험을 하거든. 이거 시험을 하는데 시험 이거 수정해 놨었는데 이거 파지 아니네. 하면 뭐 비위험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육류위험물 등등 다시 한번 보고 맨 아래쪽에 예상 문제로 들어갑시다. 저장 취급의 중요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육류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면 인류는 누구 만나면 안 되냐. 인류는 가연물을 만나면 안 돼. 그죠? 가연물을 만나면 안 돼. 알칼리 금속류는 물 만나면 안 돼. 딱 돼 있지. 그 다음에 이류는 산화제를 만나면 안 돼. 산화제. 그리고 철마금 있지. 철마금. 철금만은 물 만나면 안 돼. 물과 산을 만나면 안 돼. 인화성 고체는 전기가 나면 안 돼. 인화성 고체는. 그죠? 그 다음에 삼류위험물의 자연 발화성 같은 경우에는 불꽃, 불티, 공기를 만나면 안 돼. 금수성 물질은 물 만나면 안 돼. 사류위험물은 전기 발생하면 안 돼. 불꽃 만나면 안 되고 오류위험물은 충격도 주면 안 돼. 이렇게. 육류위험물은 가연물 만나면 안 돼. 가연물 만나면 안 된다. 그 내용으로 한번 보면 되지. 됐죠? 넘어갔어. 그 다음에 앞쪽에서 나왔던 연소편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이 거기에는 요거 이제 들어와 있어. 왕아인. 그렇죠? 여기는 넣었는데 거기 빠뜨려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수간이고 있고 나무 줄기 다 했다 그죠? 가지가 타는 거냐, 그 다음에 줄기가 타는 거냐, 그리고 지면에 타는 거냐, 땅속에 타는 거냐,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증점, 점도를 올리는 놈이 필요하고 아래쪽으로는 침투, 표면 장력을 낮추는 놈이 필요해. 그래서 침투제는 표면 장력이 낮아진 거지. 표면 장력이 낮아진 거지. 그래서 들어가더라는 거. 넘어갔어. 유류 오버 삼형제가 진짜 많이 안 나왔었거든. 근데 24년도 나와가지고 근데 또 나와. 오버 삼형 중에 이제 약간 약간 데리고 온 자식 있잖아. 그런 놈은 이제 오히려 봅니다. 2분의 1. 그래서 화염 유무로 판단하지 마로. 최근에 그죠 승진시험 문제 화염 유무로 판단 좀 했었는데 그러면 보이로버하고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오버가 구별이 헷갈리거든. 그렇죠?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수반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나왔어. 그 내용으로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중진류 탱크 화재사용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플러스 오버는 뜨거운 기름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화재를 수반하느냐 안 하느냐가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생기느냐 발생 안 해도 생기느냐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화재가 생기고 고온층이 형성되고 하부의 물을 가열시키고 건 보일오버. 그죠? 근데 화재 유무의 언급이 없이 뜨거운 기름이 물과 만났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은 플러스 오버. 슬로우 오버는 화재 발생했거나 뜨거운 기름 상부에 물을 퍼부었을 때 생기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화재 유무로 직접적으로 보통 많이 구별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승진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더 까다롭게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액면, 링파이어들 그죠? 잘 보면 되겠고 링파이어 생각하면 뒷편에 가서 한번 할게요. 층간 연소 확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라면 커튼홀 구조 있지. 발코니가 자체가 없어. 이렇게 구조적으로. 근데 층간은 내와 충진을 해놔. 내부 확대가 안 되게 해. 그죠? 창문이 깨지면서 바깥쪽으로 튀어올라. 개구리처럼 리플로그라고 부릅니다. 내장재가 탈락돼 버려서 포크 들어오죠. 그리고 외벽면에 밑에 집에서 난 불이 외벽면을 타고 우리 건물 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 붙어서 와 화염이. 그러면 코안다 이펙트. 유소. 비와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불티가 날려가지고 불부터 유소야. 콘크리트를 열받으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팽창해서 폭발하듯이 떨어져 나가. 그게 폭열이야. 그 정도만 봐놓고 갑시다. 그렇죠? 화재는 엄청 중요해. 암기해. 엄청 중요해. 생각하면 진짜 할 것들은 진짜 많은데 생각이 생각을 또 불러일으키고 고민이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표면은 핵심적으로 그냥
뭐 굳건히 가고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을 다 봐. 남은 시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본에 충실할까? 둘 다 해, 둘 다. 아니, 선생님 하나밖에 못하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를 조금씩 늘려가. 알고 있는 문제 실패했던 거,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가는 게 좋아.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 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맞췄어. 이런 게 아니야. 기본이 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극복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기본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화제 파이팅이다.